네, 건축 설계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대지 내에서 매스 조닝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케일을 가지고 조금씩 좀 디테일한 방법에서 배치 조닝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계 초안을 가지고 잡아가면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 설계랑 건축 컨셉에 맞춰가지고 각자 설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뭐 저의 설계가 정답이 아니니까 제 지금 설계는 그냥 대략 예시로서 참고 용도로서 활용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들을 본인 스스로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지 조닝 진행할 텐데요. 앞서 저희가 대지에 주어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는 그 우측에 223-11이라고 하는 대지 그리고 223-17이라고 하는 대지 두 개의 대지가 도면상 북측과 동측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좌측에는 지금 근린공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하부에 6m짜리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대지에서의 이격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이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면 옵셋을 통해 가지고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어, 이 지금 안쪽에 있는 이격선 기준으로 해서 저희의 건물 매스는 이 바운더리 내부로밖에 지금 설계를 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건을 그래도 조금 러프하게 준 것은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설계에서는 이 대지 경계선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 크게 뭐 제한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선을 먼저 지금 사이트 내부에다가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접대지 경계선과 근린공원도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어떻게 이제 저희 사이트 내부에서 대응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설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근린공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망을 확보하겠다라고 설계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쪽에 이제 우리 뒷마당을 이제 근린공원과 연계시켜 가지고 마당에서 바로 근린공원을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계를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근린공원도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니까 이쪽은 좀 등을 지고 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삼면이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노출되어지는 공간이고 전면 도로 또한 이제 북측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이곳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정이 있는 설계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가로가 18m 그리고 세로가 17m인 땅 조건이기 때문에 짧은 단면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의 이것은 1m를 제외하고 나면 한 5m, 15m 정도의 어, 지금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공간을 양쪽에 배치하고 중간에 중정을 이제 같은 비율로 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5m 정도의 S 공간을 내부로 주게 된다면 가운데 중정이 있는 어, 정사각형의 설계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매스로 이제 출발을 진행할 거고요. 매스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운데
저희가 선의 위계라든지 레이어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설계가 구체화된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그 레이어를 좀 정리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그 러프한 수준에서 조닝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선으로 같은 컬러로 이렇게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선에 대한 정리는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하고자 했던 것이 이렇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어떤 시선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에서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동선에 대한 문제, 이제 어떻게 저희 건물 내부로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차량 동선과 사람 동선인데, 차량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일단 어차피 저희 대지가 끝에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차량 주차 대수에 대한 조건은 2,500에 1,000 대한 박스. 이렇게 주차를 구획을 거고요. 주차 구획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격 조건이라든지 뭐 별도의 추가적인 제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할 건데, 저희는 일단 한 대 이상이지만 통상 편의를 위해서 한 대를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차고, 네,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메스가 저희가 이제 정사각형 형태, 직사각형의 형태로 세워지게 되면 이 모서리 부분에 뭐 기둥이 세워지는 게 어떤 구조의 편의성상 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 구획을 안쪽으로 일단 당겨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기둥 이쪽을 빼는 것도 뭐 이제 구조에서 이제 솔루션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공사의 편의성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일단은 이격해서 주차 계획을 하는 걸로 반영을 하고요. 이게 사람랑 동선. 그래서 주차 구역과 떨어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잡아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했을 때 저희가 내부에 필요한 실들을 일단 먼저, 어떤 실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나열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실들이 배치되면 적합한 곳에다가 실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실 공간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안방, 그리고 작은 방 1, 작은 방 2, 그리고 화장실 2, 또 주방, 팬트리 공간이 필요하고요. 창고도 필요할 것이고, 현관 공간.
현관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층으로 계획할 예정이기 때문에 2층으로 갖게 되는 동선. 그래서 2층 동선 계단실이 되겠죠? 이렇게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거실 공간을 근린생활, 근린공원과 좀 인접해서 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활동하는 공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망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동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실 공간 먼저 배치하고 거실 공간과 면에서 주방과 팬트리를 한번 배치해 볼까 합니다. 주방과 팬트리 마찬가지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외부 조망을 즐기면서 식사를 하는 방법도 좋겠죠. 또 이제 설계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이 주방이나 거실 공간을 어떤 조망보다는 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쪽에 지금 향이 지금 45도 기울어진 남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거실과 주방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이 중에 향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안방에는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하나 추가가 됐으면 좋겠죠? 드레스 하나 추가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두 개를 배치를 하고요.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과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과 인접해가지고 뭐 외부에서 물건을 사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공간들도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 공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중정을 지금 건축 계획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이 남향이 이쪽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연 채광이 이 중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중정형의 배치는 향을 꼭 남향의 어떠한 특정 룸을 배치하지 않아도 각각의 실에 외부에 이제 그 자연 채광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향에 대한 것보다 저는 조망에 대한 게 더 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을 근린생을 배치하고 나머지 실에다가 안방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동선과 주차 동선 인접해서 현관 공간을 만들고요. 현관에서 2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2층 동선은 현관에서 인접해 있다는 것은 다른 실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층 공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선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 이런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은 방과 각 방과 그리고 거실, 주방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중앙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향, 조망, 동선, 그리고 각 실 간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정사각형의 조닝 안에서 각각의 실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도 공간은 약 한 1200에서 1500이면 적정할 것 같은데 일단 1500으로 한번 제가 잡아서 계획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들은 각각의 규격에 맞게 방은 약 한 3m 정도 폭을 가지면 적정한 사이즈의 힐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화장실 공간이 3m 정도 되는데 복도 공간, 주방과 거실은 사실 복도 공간들을 별도로 계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도 공간을 이렇게 잘라서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든 화장실 폭이 지금 1500 정도인데 1500이면 사실은 화장실에 배치하기가 조금 타이트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략 한 2300 정도 폭의 화장실을 확보를 해주고요. 나머지 방은 절반으로 나눠서 방 사이즈를 가질 수 있도록 절반방 1과 2 화장실 공간 이게 현재 저희가 계획할 때 벽 두께 치수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보다 조금 여유롭게 공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외부로 들어오는 사람의 동선은 한 3m 정도 반영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동선이 이렇게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한번 2층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500 정도 계단 폭을 가지고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현관 공간을 통해 가지고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폭을 확인했죠. 이렇게 계획하다 보면 이 주차 공간에 의해 가지고 내부의 복도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는 500 정도가 찌그러지게 되는 현상인데 요거는 계획을 할 때 조금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도 공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중정 공간을 줄여서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을 과감하게 하나 제거를 하든지 저는 기둥 뭐 위치를 조정하더라도 이만큼의 공간이 약 한 500 정도의 공간이 빠지게 되는데 음, 그렇다면 기존의 주차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차량 한 대를 빼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선을 조금 넓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걸 줄이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일단 외부 동선을 조금 크게 가져가는 걸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창고 공간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3천 정도 하면 창고기 때문에 2천 정도만 반영해도 충분히 유용한 창고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선에 대한 화살표들은 조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그려놓은 거고 이제 계획이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가이드선 같은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주차 차량으로 진입을 하거나 동선으로 진입을 해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거실 공간으로 일단 최초에 진입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공원에 대한 뷰가 맞이해주면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 주거 환경으로서의 인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주방도 거실 공간과 이제 오픈 스페이스로서 존재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주방을 이용하거나 거실을 이용할 때 이 전체 공간이 하나로서의 하나의 공간으로서 읽히게 되면서 어떤 개방감에도 효과적인 어, 걸 의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600 정도 주방 공간과 그리고 팬트리 공간 내부에 넓은 팬트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대략적인 스케일감 없이 그냥 제가 뭐 아일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에 소파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배치될 수 있겠죠. 추후에 이제 실제 치수 그 스케일을 가지고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 추가를 할 텐데요. 일단 계획 단계에서 볼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안방에서도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이렇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드레스룸, 화장실, 주차계획 그리고 이제 동선이 되는 부분들 이제 동선을 의미하는 거는 이제 도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도어의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동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도어가 달려도 되고 뭐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도 되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뭐 노출돼서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계획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동선의 이해를 돕는 거니까 이렇게 도어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창고가 이제 내부에서 이용하는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절반 나눠서 외부에 있는 창고와 내부에 있는 창고 둘 다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관도 메인으로 진입해서 뭐 중문을 거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고 중정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 중정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관이 이 중정을 통해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 바로 거실 공간을 마주하고 이것이 이제 근린공원을 마주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테고 들어왔을 때 바로 중정의 공간을 맞이했을 때 가장 프라이버시한 이제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거실 공간을 경험시켜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안방이나 창고에 대한 동선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뭐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지만 이 동선상에서도 좀 유리하고 또 현관문을 열어놨을 때 뭐 이제 내부가 다이렉트로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럼 저는 들어왔을 때 현관 공간을 통해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건축 이격선 그리고 향, 조망, 뭐 채광, 동선, 차량의 동선, 사람의 동선, 그리고 각 방에 대한 관계, 그리고 중정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지금 설계에 대한 조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치수나 아니면 벽체 두께까지 고려한 설계 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설계를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하는 주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위계고요. 그래서 어떤 방을 가장 위계를 두고 배치를 할 것인가, 그 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채광인지, 뭐 통풍인지, 조망인지, 동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각자의 어떤 추구하는 공간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설계의 컨셉에 맞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